네. 진행합시다. 어,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집합의 연산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A합 집합 B.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모두 다 이 영역들에 속해 있는 애들을 다 고른 게 A 합집합 B라 했고요. A 교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표현했을 때 공통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이 존재해야 되며 이때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A차 B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안 그려도 괜찮지만 A와 B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 여기를 A차 B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연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풀 건데 오늘은 이 연산에 대해서 성질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산의 성질이 무슨 말이냐? 약간 자주 쓰는 애들은 우리가 좀 익혀두자 라는 거예요. 근데 연산을 자주 쓴다면 그게 무엇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첫 번째, 연산을 할 때 자기 자신과의 연산은 굉장히 자주 쓰겠죠. A 합집합 A. A와 A의 합집합은 뭐 색칠하면 A밖에 안 되겠죠. A와 A의 교집합도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A와 A의 교집합 하면은 공통 부분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A에서 A를 빼면 그건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는 1번에 얘가 빠져 있죠.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집합과의 연산, 공집합과 합집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더하면 당연히 그냥 그대로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걸 빼면 변화가 없겠죠. 공집합과의 연산을 이야기했다면 전체 집합과의 연산도 이야기해야 돼요. A와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A를 들이부은 거죠. 그러면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상상이 잘 안 되나요, 혹시? 전체 집합이 있고요. A라는 게 있을 때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하면 결국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 교집합은 두 번 색칠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A가 되겠죠. 그리고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 공집합, 전체 집합과의 연산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전체 집합과 여집합이라는 것, 그 둘 간의 관계를 다룰 건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며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럼 이 여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면 우리가 이 여집합이라는 것과의 합집합은 전체가 되고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집합과의 연산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집합과의 연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건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를 우리가 A차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A차 B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X바 X라는 게 A에 있고 B에 없는 것이거든. A에 있다. 콤마. 그리고 콤마는 그리고라는 표현이라서 교집합과 똑같아요. 그리고 B가 아니다. B의 여집합. A에 있고 B가 있지 않은 것은 A차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정도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2 곱하기 3은 6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라고 바로 나와줘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까지 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되는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팁이라고 적혀 있는 거 표시 잘 해두고요. A라는 애가 B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 간의 관계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식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해줘야 돼서 이 팁이라고 하는 거에 잘 표시를 해두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은 A라는 것이고 A와 B의 합집합은 B라는 것이며 A에서 B를 차집합한다는 건 공집합이라는 것이고 A의 B의 교집합,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여전히 공집합이 됩니다.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A랑 B의 교집합 A고요. A와 B의 합집합 B고요. 그 다음 페이지야. 네,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보면 밑에 팁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쵸?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A차 B는 공집합이다. A차 B는 얘랑 똑같으니까 A교 B의 여집합도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A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고 부르죠? 서로소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어요. 그 서로소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어요. 다시 A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B의 여집합에서 A를 뺀 게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좀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여집합은 우리가 전체 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게요. A와 B가 있습니다. 색칠을 하는 여기가 B의 여집합이에요. 색칠을 하는 여기가 B의 여집합입니다. 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 어디냐면 가운데 있는 이 A의 반대, 이 주황색이 A의 여집합입니다. 초록색은 이 주황색 안에 포함되는 거 눈으로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록색과 A와의 교집합이 없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초록색이 주황색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것도 알 수 있죠.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면 차집합은 아무것도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진짜 얘를 물어보고 이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슷한 사례로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바로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죠?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건 서로수예요. 이 그림과 똑같은 이 그림이 표현하는 건 뭐냐? A와 B를 차집합은 A다. 내가 여기에서 야 고등학생들, 야 대학생들 다 나가 라고 한다고 나갈 수 있는 애가 없다는 거지, 맞지? 너희 대학생 있어? 없잖아? 그러면은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으면 차집합이 달라지는 게 없다. 당연히 B차 A도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라는 애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B라는 애도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러한 표현들이 A와 B가 서로서라는 관계, 즉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한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연산의 성질이에요. 이 연산의 성질 중에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여집합에 대한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면 이름은 드 모르간 법칙입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며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상황이죠. A와 B가 있을 때 이 합집합의 여집합, 여기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대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자, 왜 그러냐면 A의 여집합이 일단 벤 다이어그램 하나 더 그리고요. 똑같은 상황이죠. A의 여집합을 먼저 색칠하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B의 여집합은 주황색으로 칠할게요. 두 번 색칠된 부분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그래서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집합이라는 게 괄호에 있으면 지수법칙처럼 이렇게 뭔가 나누어지는 듯한 모양새가 있는데, 이 모양새는 가운데 있는 연산마저 뒤집어 엎어버린다 라고 하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얘네들 여집합 반대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마저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한 드모르간 법칙을 하면 A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670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부지런히 나갑시다.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집합. (670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연산을 했을 때 연산의 결과가 다른 것. A차 B의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것은 교집합, 여집합과 같습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반대의 반대잖아요. 여집합의 여집합, 역수의 역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싹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됩니다. 1번은. 두 번째. A 교집합 U차 B 여집합. 자, U에서 여집합을 차집합하면 B가 되겠죠. 그렇죠? 전체에서 B의 여집합을 빼버리면 B만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A 교비. 오케이, A 교비가 아닌 거 찾으라는 문제구나. B차 A의 여집합. 마찬가지죠.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이 돼서 똑같이 될 거고요. 네 번째, A교, 공집합, 합집합, 여집합. 공집합과의 연산은 자기 자신이 되고 A교 B의 여집합. 잠깐만. A교 B가 아니라 A교 B의 여집합이네.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비교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어서 674번 보도록 해볼게요. (674번) 보면 A교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랍니다. 자, 교집합, 여집합은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교집합, 여집합도 차집합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A에서 B를 차집합했고 B에서 A를 차집합했어요. 자, 근데 이게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이라는 건 어쨌든 더한다는 개념이야. 그치? 야, 더했는데 어떻게 공집합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집합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음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더해서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뭔 말이야? 뭐라고 해석해요? 애초에 둘 다 공집합이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표현했죠. 차집합이 공집합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즉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며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이야기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인 걸 A가 B와 같다라고 해석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집합의 연산을 이상하게 던져줄 거예요. 그 던져준 걸 찰떡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이걸 안 외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전체 집합이 있고요.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해석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여줄게요. A차 B, B차 A 둘을 합집합한 게 없다 라는 말은 지금 색칠했잖아. 그치? 색칠한 게 없다는 해석이야. 색칠한 게 없다는 해석이 무슨 말이야? 지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잖아. 그치? 원래 뭐였는데 여기가 A였고 얘가 B잖아. 그쵸? 둘이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색칠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없잖아. 그럼 여기만 남은 거죠. 여기는 뭔데? A와 B의 교집합. 둘만 남아있는데 이거는 A2자 B2잖아. 그치?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싫으면 뭐 해라? 네, 외우시면 됩니다. 아직 외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왼편에 다시 적어줄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 교 B는 A, A 합 B는 B, A 차 B는 공집합, A 교 B의 여집합은 공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 서로 소에 대한 이야기는 A차 B가 A고 B차 A가 B며 A가 B의 여집합에 B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요것만 적을까요? 얘네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681번. 전체 집합을 1부터 8까지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A라는 애가 홀수랍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있으므로 홀수라는 집합은 1, 3, 5, 7을 의미하게 돼요. 이때 A 합 B, 차 A 교 B 라는 애가 A 차 B에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죠. A 합 B, A 합 B. 여기에서 A 교 B 요만큼을 뺐어요. 그럼 이만큼이죠. 그렇죠. 여기가 A 합 B에서 A 교 B를 차집합한 거.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A 차 B, A 차 B 여기 하얀색이 초록색이 포함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아니 지금 여기 칠해져 있잖아. 그치? 이 칠해져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거 저기서 뭐라고 했어? 저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차집합한 게 공집합이다라는 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B라는 거는 1, 3, 5, 7에 포함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말은 집합 B의 가지수를 구해라 라는 것이고, 이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므로 이 A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B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 이 문제에서 B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A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의 4제곱 16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685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쉬지 않습니다. 알았죠? 제 시간 5시부터 7시에 그냥 수업 진행합니다. 오케이. 우리 임시공휴일 신경 안 써요. 알았죠? 임시공휴일이 만약에 수업 날짜랑 겹치잖아. 너희가 고민해야 될 건 이 양반이 보충을 하진 않을까를 고민하면 돼요. 알았죠? 왜냐면 학교를 안 갈 테니까 내가 보충을 부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수요일은 오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안 와요. 그러니까 학원이 쉬는 날이 딱 분기마다 한 번 있어요. 분기가 뭔지는 알죠? 1월부터 3월에 한 번, 2월부터 4월에 한 번, 4월부터 6월에 한 번, 7월부터 9월에 한 번, 10월부터 12월에 한 번, 이렇게. 맞죠? 올해는 좀 다르긴 한데, 올해는 추석이 10월에 있죠?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 쉬는 날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좋다니. 685번. 자, A 합집합 B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집합이 같이 있으면 사실 해석이 안 돼요. A와 B 합집합은 저런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할 수 있는데,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럼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여집합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자, 여집합으로 묶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를 이제 분배한다고 하면은 분배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럼 가운데가 원래 뭐였던 거야? 교집합이었던 거죠. 근데 A 합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A 합집합 B가 A 교 B의 여집합? 이게 뭔 말이죠? 잘 해석이 안 돼요. 여집합과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둘을 합집합한 게 전체라는 거예요. 둘을 합집합한 게 전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A 교비랑 A 합 B를 합집합하면 A 교비랑 A 교 B의 여집합이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 전체 집합이 돼요. 근데 A 교비랑 A 합 B랑 합집합하면 뭐야? 당연히 A 합 B가 더 큰 집합이니까 이거 A 합 B 되거든. 그냥 A 합 B가 전체 집합이라는 말을 이따위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A 합 B는 그냥 1부터 6까지요. A 합 B의 원소를 다 더하라는 건 2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라. 알았죠? 다시 A 합 B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뭔 말인지 상상이 잘 안 가죠? 내가 알 수 있게끔 식을 살짝 돌려요. 어떻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살짝 바꿉니다. 바꿔요.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야. A와 A가 아닌 것을 합집합하면은 합치면 당연히 전체겠지, 그치?
그렇잖아.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그냥 그게 전체 아니야? 다른 거 있어? 사람과 아닌 것과 그게 아닌 것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A 교비와 A 교비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는데 A 교비의 여집합이 A 합집합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문제는 A 교비와 A 합 B는 우리가 저 왼편에 쓴 포함 관계에 의해서 얘가 더 큰 집합이므로 이미 A 합 B가 된다는 거고 A 합 B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냥 1부터 6까지 다 더하라는 것이 되고